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신경외과 척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교수 위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유튜브 의학 전문 채널인 비욘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 저 정보 알려드리게 된 기회가 된 점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신 오늘 이런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그냥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이미 디스크 환자가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디스크 환자로서 궁금했던 점이나 오랜 설명을 듣지 못했던 점을 좀 그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의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교수로서 계속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느끼는 거는, 수술보다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협착증이나 변형이나 종양, 척추 전이성 암 이런 게 아닌 이상 디스크 수술은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크라는 게 워낙 보존적인 치료로 잘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알려드렸을 때는 똑똑하신 환자분들이 이미 너무나 자기 치료를 잘하고 계셔서 훌륭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제가 외래에서 주로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재밌게 그냥 외래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고 듣고 어디 병원 갔더니 MRI 찍고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가 터졌다. 근데 물풍선처럼 터진 건지 아니면 젤리가 터진 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터졌다니까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게 척추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을 이루는 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라는 거는 무릎 관절이나 이 팔꿈치 관절처럼 뼈와 뼈 사이를 이루는 관절인 거고, 관절을 모양 유지를 하려면 관절의 앞과 뒤에 인대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전종인대, 후종인대, 앞과 뒤에 있다 그래서 전종인대, 후종인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성벽이 존재하고요. 그 바로 안쪽에 디스크가 있는 게 또 아니라 그 안쪽에는 섬유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섬유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핵이라는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뭔가 바깥으로 터져서 흘러나오려고 하면은 여러 개의 장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해 보면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 그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시신들로부터 연구를 한 건데, 이 바깥에 디스크가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부분,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사실 터질 일이 잘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건강하고 이렇게 촉촉해 보이시기에도 되게 촉촉해 보이죠.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면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섬유질들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이걸 바깥에서 막아주는 앞뒤에 있는 강력한 인대가 절대 디스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저처럼 몸집이 큰 사람도 디스크에 모든 몸무게가 실려도 안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평소에 안 좋다가 보면은 이 디스크 속에 있는 이 수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요렇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를 의사들은 탈수가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가 푸석푸석해지고 그 옛날 문방구에서 파는 이제 싸구려 지우개 같이 단단하게 변합니다. 근데 확 힘줘서 누르면 부서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디스크가 꾸물꾸물 나오는 게, 그게 의사들이 디스크가 터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건강한 디스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MRI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의료 접근성도 좋고 어느 병원 가든 그냥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터졌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MRI 보여주면서 당신 디스크가 이래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런 디스크들이 이렇게 MRI에서 있으면 디스크들이 하얀색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아주 건강한 물이 꽉 차 있는 디스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학적인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이 디스크, 이런 말랑말랑한 디스크를 바깥에서 막아주는 인대가 이렇게 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이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고로 터진 디스크인지 퇴행성 디스크인지 이런 걸 보고 팁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당처럼 딱 보고 아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디스크가 있는 분절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를 잘라서 보았다 그랬을 때는 요 디스크가 있는 공간이 있고 요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을 보면 디스크는 절대 동그라미가 아니라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엉덩이처럼 아니면 복숭아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동그랗기 때문에 디스크가 아마도 요렇게 복숭아처럼 생겼고 모든 척추는 각 척추 개수가 많죠. 그 각 척추마다 양옆으로 빠져나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가 아프고 아니면 심하면 다리가 마비되고 아니면 엉덩이나 허벅지가 너무너무 억수로 아프고 한 게 디스크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잘 보십시오. 이러한 건강한 디스크가 있는가 하면 요게 이제 디스크 환자인 거죠. 아주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입니다. 제가 보는 디스크 환자의 80~90%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보는 거는 원래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있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원래 터질 만한 요소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손상이 돼서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팍 터져 나온 게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정상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그 신경 분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신경이 이만큼 찌그러진 거죠. 그래서 찌그러진 신경만큼 신경 손상이 되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뭐 수술하거나 그러는 건 결국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떼주는 게 디스크 수술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디스크 수술을 별로 하지 않느냐. 왜냐면 저 디스크가 저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 다음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여담. 오늘 주제랑 약간 벗어나는데, 이제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 디스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있대요. 그래서 뭐 CT도 찍었더니 막상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죠. 이건 디스크가 아니라 석회화가 많이 됐고 디스크가 다 뼈로 변한 거니까 수술해봤자예요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MRI에서는 뼈와 인대, 디스크 모두 비슷한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RI만 찍어서 디스크가 있다 한들 바로 뭘 수술을 하거나 다른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CT도 찍고 하는 이유는 바로 디스크가 그냥 단순히 물러터져서 나온 급성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뼈로 변할 정도의 디스크라면 엄청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수술보다도 우선 요번에 아픈 원인이 저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자, 이제 디스크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는 누굴 눌러서 아프냐? 바로 신경을 눌러서 아픕니다. 근데 머리서부터 꼬리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중심 척추 신경이 쭉 있으면 그 신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옆으로 이렇게 팔처럼 옆으로 나가는 가지들을 뿌리라고 해서 신경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경근, 신경뿌리가 다쳤을 때 생기는 방사통과 신경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눈여겨보실 건 없고 그냥 대충 보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그림을 넣었냐면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미 병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오시고 이게 자기 병에 대해서 점점 박사가 돼서 오시는 분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본인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오실수록 질문도 생기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발바닥 이런 데가 저리고 아프죠. 근데 동네 병원 갔더니 이건 허리 문제니까 아니면 큰 병원 가보세요. MRI가 없는 병원이겠죠.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종종 왜 밑에가 아픈데 허리를 보는 곳에 가라 하느냐 하는 게 바로 결국 머리 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디쯤에서 끝나냐면 머리에서 나오는 중심 척추신경은 흉추, 즉 등뼈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 중심신경으로부터 나오는 아까 말했던 이 신경 뿌리 있죠. 이 뿌리들이 쫙 펼쳐져서 온몸으로 다리로 엉덩이로 옆구리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근, 요 중심신경으로부터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로 나오는 신경근이 이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게 되면 그 신경이 하는 곳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모형이 3번, 4번, 5번 척추뼈라고 했을 때 4번과 5번 척추뼈 사이에 나오는 이 신경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4번이라는. 그 4번 신경은 딱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엉덩이 바깥, 허벅지 외측, 종아리, 발목으로 내려갑니다. 요 신경이 고장이 나면 거기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2번 척추의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타구니 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의 앞쪽. 그러니까 척추 전문을 하는 의사들은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대충 어디가 아프겠거니 하고 감을 잡고 그 부분을 검사하거나 그 부분에 주사를 놓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얘기할 겁니다. 추간공이라고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추간공입니다. 이름이 추간공.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인데 이 추간공에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이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오늘 그림 중에 뭘 암기하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디스크 환자는 제일 중요한 게요.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 인간의 모든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얘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경 뿌리 안에 서로 이렇게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요렇게 신경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디스크에 눌려갖고 손상이 이렇게 막 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감각신경부터 고장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운동신경이 고장이 납니다. 아직은 이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신경이 좀 더 눌리는 압박에 취약하고 운동신경은 좀 눌리더라도 어느 정도 버틴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 즉 내가 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파, 막 죽을 똥 살똥 아파. 그거는 수술해도 아니면은 뭐 보존적 치료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신경이 고장이 나서 마비가 오면 정말 잘 안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는 응급수술에 해당하는 거고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응급실로 찾아가서 반드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렇게 뒤쪽으로 들어가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척수신경에서 나오는데 요렇게 정상적인 척추에서 나오는 요 신경 안에 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고장났을 때 특히 감각신경만 고장났을 때 아프기만 할 때는 아직은 수술보다도 온갖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한들 늦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피부 분절이라는 건데요. 각 우리 몸에는 모든 게 신경 번호가 있습니다. 신경 번호마다 하는 일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엉덩이가 아프고 저릴 때 그것이 출발하게 된 척추의 부분, 그 부분에 디스크가 터졌을 때 아픈 건데 그 디스크를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그 운동신경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장이 나느냐인데 이거는 제가 의미 없이 집어넣은 거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보존 치료를 할 것인가,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인가를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주사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런 비급여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우선은 통증을 없애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생기는 거는 우선적으로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나중에 디스크가 들어가거나 디스크가 원상복귀되거나 디스크 수술해서 디스크를 없애게 되면 통증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됩니다. 다만 운동은 호전이 잘 되지 않으므로 빨리 수술을 하라는 거고요. 통증이 있을 때는 그 디스크가 알아서 들어가는 시간 동안 견뎌야 되니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건 약물 치료입니다. 여기 보면 통증과 신경통과 염증이라고 돼 있죠.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신경이 있으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내 다리가 아픈 거는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연구에 따르면은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자극을 하면 이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모기 물린 것처럼요. 모기 물리면 피부가 빨갛게 붓죠. 신경도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는 것 자체 때문에 아픈 거는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신경이 붓고 염증이 나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라도 약에 들어가는 게 진통제가 꼭 진통제가 아니라 소염 진통제, 염증을 줄여주는 진통제가 들어가고 개 중에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라는 염증을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약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그런 염증을 줄이는 약물 성분을 척추신경에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바로 염증이 생겨서 아프기 때문이고요. 그 염증 때문에 엄청 아픈 그 시기만 지나가면 디스크가 또 그럭저럭 견딜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이 이제 주사 치료로 또는 시술 치료로 그 디스크가 신경을 손상시킨 부분에 약을 뿌려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열 전기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나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 비급여 치료,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또 뭐 있죠? 신장 분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모형을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사람 목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C자 커브를 그리고 있고요. 사람 허리도요. 이렇게 C자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 모형을 보시면은 이 C자가 아니라 앞으로 C자가 돼 있죠. 우리가 자세를 앉을 때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으면요. 이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면서 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자꾸 뒤로 밀려 나가는 힘을 받습니다. 자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척추 아주 잘 그린 모형인데 척추는 뒤쪽에 관절이 하나가 조그만 게 있고요. 앞쪽에는 디스크라는 큰 관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관절인 뒤에 있는 후 관절은 어느 정도 공간이 없고 앞에 있는 디스크가 있는 큰 관절은 디스크라는 멀컹멀컹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쫙 펴든 허리를 앞으로 펴든 주된 움직임은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렛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꾸부정하게 있을수록 허리, 목도 앞으로 꾸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리고 스마트폰 많이 보면 볼수록 디스크는 뒤로 튀어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딱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정상적인 엑스레이는 이렇게 C자인데 이게 우리 그 젊은 여러분들은 가끔 병원 가면 듣죠. 거북목이라고. 저도 거북목입니다. 근데 거북목은 이게 이렇게 앞쪽으로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나가려는 힘을 자꾸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척추 분야에서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경추나 허리 부분 이 신전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잡한 운동들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신전 운동입니다. 신전이란 거는 몸을 뒤쪽으로 제껴주는 건데 제껴주면 제껴줄수록 어떤 효과가 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척추뼈가 있어요. 척추뼈가 있고 원래는 C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뒤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관절은 딱 고정이 돼 있고 내가 뒤쪽으로 신전 운동을 쫙 허리를 펴주고 등을 펴주고 목을 뒤로 펼쳐줄수록 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요. 잘 보셔요. 위아래로 점점 벌어지는 방향이 되고 이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벌어지는 방향이 되면
디스크가 볼록하게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더라도 얘가 자꾸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활학과 선생님 저번 주인가요? 우리 김범석 교수님이 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신전 운동이 디스크를 원상 회복, 수술 없이 원래 상태로 바꾸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상에서도 척추 교과서상에서 60-70%의 환자는 수술 없이 원상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신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후 관절이 고정이 딱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앞쪽이 위아래로 벌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간 게 위아래로 쫙 벌어지면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갔던 게 앞쪽으로 다시 쭉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운동을 하면 좋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만나서 의사랑 대화를 하기 이전에 내가 이런저런 지식을 갖추고 이런 걸 알고 가서 나의 상태를 보고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시라는 거지. 지금 내가 나는 어디서 반드시 수술하라고 들었는데 이 방법을 써서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당신은 수술이 필요해라고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한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디스크 환자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랜 세월 디스크를 알아와서 나는 어느 정도 디스크랑 좀 친해. 근데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미 오늘의 핵심은 뭐 운동이나 아니면 디스크도 수술 없이 이렇게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지만 또 하나의 핵심은 숨겨진 핵심은 마비가 오면 반드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형님이 질문을 요거는 아닙니다. 요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의학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데 사무직이고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요거는요. 정말 사실은 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거북목 있지 않습니까? 거북목은 목이 결국 앞으로 되는 거죠. 목은 C자로 구부러져 있는데 내가 거북목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만 굽는 게 아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턱이나 아니면 귀 웨이도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후경부 근육이라는 곳이 있는데 얘네가 머리라는 몇 킬로그램 되는 거를 뒤에서 크레인처럼 잡아당기고 있는 건데 내가 정상적인 C자 커브일 때는 얘가 이완이 돼 있어서 항상 편한 편인데 거북목이면 거북목일수록 얘가 당겨져서 점점 통증이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부 신전 스트레칭. 잘 안 된다면은 이제 귀 같은 데를 이렇게 잡고 내가 고개만 들면은 좀 너무 불편해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머리를 잡고 팔꿈치나 어깨를 이용해서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를 해주면 해줄수록 사실은 후경부 인대와 목이 점점 근육이 좀 말랑해집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사람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겁니다. 지금 그 우야호 님이 이제 올려진 증상으로 목 디스크로 MRI 찍으니 팽윤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팽윤이 대표적인 건데요. 아직 터진 게 아닙니다. 디스크가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성벽이 푹 하고 늘어나는 겁니다. 디스크는 오늘 내용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4가지로 나눕니다. 정상, 팽윤, 돌출, 이제 탈출 이렇게 나누는데 팽윤이란 건 정말 볼록해진 거고 신경을 자극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전 운동으로 정말 상당히 효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의학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사진 보니까 비정상적 디스크는 하얀색 수액이 없는데 왜 없나요? 수액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핵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구조물인데, 퇴행성 변화, 무게가 심해지고 자세가 나쁘고, 그래서 그 정상적인 디스크에 계속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 성분이 가득한 구조가 탈수가 되면서 퍽퍽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가,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피부가 아주 탄력이 없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스마일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관절이 많이 아픈데 그러실까요? 이거는 조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개념 같은 건데요.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좋은 얘기니까. 디스크가 생겨서 아픈 거를 척추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늙어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자세가 엉망이라, 아니면 운동이 부족해서, 아니면 반대로 운동이 과해서, 뭐 골프 너무 많이 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 관절이 이제 점점 이제 관절이 나빠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육이 나빠지고 뼈가 나빠지니까 관절이 나빠지는 거예요. 관절이 무릎 관절염처럼 관절이 나빠지면 그 허리가 우선 아픕니다. 허리가 우선 아픈 게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그 관절이 약해져서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 디스크가 이제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디스크가 볼록하게 아까 말한 팽윤 같은 게 생기고, 그때부터는 신경이 눌리니까 허리가 아픈 거는 예전부터 아팠던 것 같은데 이제는요 교수님 엉덩이랑 다리가 더 아파요. 이러면 이제 디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관절이 많이 아픈데 보다는 관절도 많이 손상이 되신 거고, 그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터질 만한,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팽윤이나 돌출이 될 만한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은 서스마일님이 쓰신 질문 중에 엉덩이 주변 허리 위쪽 등 부위 심하게 아픈데 검사를 못 해봤습니다가 뭐냐면,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지금 이제 서스마일님이 60대시면 아직은 퇴행성 변화가 올 만한 나이입니다 하기에는, 보통 저희는 65 생각하는데 하기에는 너무 좀, 이런 표현 제가 무례합니다만 젊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척추의 관절이 고장 나면서 디스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가 자극하는, 신경이 지배하는 엉덩이도 아픈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증상으로 제 외래에 왔다면 사실은 엑스레이를 보는 게 우선 중요하고, 엑스레이상 허리뼈가 좀 망가져 보이면 MRI 진행, 허리뼈가 안 망가져 보이고 허리뼈는 괜찮은데 증상은 요렇다, 서스말림처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우선적으로 운동과 약물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마일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더 추가 질문으로 뭐 뇌졸중, 모야모야 수술, 뇌수두증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통증이나요, 이런 몸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자주 하기 때문에 더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더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다음 질문들 보겠습니다. 손옥성님 64세인데 허리 디스크 신경이 다 눌려졌다. 저도 많이 이런 표현 씁니다. 사타구니 안쪽이 아프고 살도 따갑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처방받고 나중에 심해질 수 있다? 당연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 신경이 다 눌려졌다고 표현하는 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진입니다. 사진. 제가 제 환자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진이, 오늘 어차피 의학 채널이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좀 기분 나쁘셔도 막 얘기하겠습니다. 사진이 엄청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어왔는데 그동안 엄청 운동도 안 하시고 그랬는지 사진이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못생긴 부분은 1번인데 4번이 아프시다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영상에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꽉 눌렸다 한들 걔 때문에 꼭 아프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허리 디스크 신경이 다 눌려졌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비가 올 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신경이 눌려졌을 정도로 허리가 혹사됐고 나빠진 상태가 있으니 약 먹고 주사 맞고
좀 시쳇말로 약발도 받고 주사발도 받으면 그냥 잘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신경이 다 눌려졌어요, 다 고장났어요, 다 호떡처럼 짜부라들었어요를 너무 고지고대로 다 듣고 아이고 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신전 운동이나 허리에 있는 그 주변의 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 허리를 튼튼히 세워놓으면 디스크라는 건요 퇴행성 변화입니다. 아까 말했던 수핵이 탈수가 되면 돌아오진 않습니다. 회춘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를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증상을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나중 가서 75세, 85세 돼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젊으실 때 아니면 65 전에 아직은 내가 어떻게 해서도 운동 많이 할 수 있을 때 많이 허리 운동 하셔서 아니면 신전 운동 하셔서 그 증상을 초반에 회복을 많이 시켜놓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소님이 이제 수술이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수술하는 게 제일 아픈 사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요점과 오해를 집어드리면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 1번 마비입니다. 족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에요. 족하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발목 하수라는 말이에요. 발목이 이게 발이면요. 발목을 드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자주 생기는 디스크 증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냐면요. 걸어 다니는데 발이 끌립니다. 그리고 아니 내 발을 분명히 걸을 때 뒷발이 앞으로 오죠. 뒷발을 데리고 오는데 뒷발이 들어지지가 않고 발끝이 자꾸 이 바닥에 끌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목 하수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내가 디스크 환자인데 그런 게 왔다? 반드시 수술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신경은 엄청 튼튼하거든요. 얘가 고장났다는 거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때는 빨리 수술하는 게 맞고 두 번째 제일 아픈 사람이라는 기준은 사실 우리나라는 심사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이 가닥을 정해놨습니다. 최소 너무너무 디스크로 진단받고 너무너무 아픈 지가 최소 12주 한 석 달은 지나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근데 그마저도 그냥 내가 집에서 꾹 참고 석 달을 지냈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운동, 자세 교정, 뭐 주사, 신경 차단 시술, 약물 치료를 아주 열심히 3개월 이상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망소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수술해줘서 낫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통증은 3개월 이상 가기 시작하면요. 우울증으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결해 주는 게 맞지만 종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금과 옥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 환자들 중에서도 자 통증이 100이었어요. 근데 요게 60으로는 줄었어요. 3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근데 60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60이니까 수술 받아야 될까? 아까 말했던 걸 금과 옥조 삼아? 그게 아닙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선생님 전 100보다 60이어도 살만하고요. 집에서도 다니고 수영도 갈 수 있고요. 학원도 가요. 그러면 수술 안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환자의 증상이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톨러러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증상이 환자가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감각 증상이다? 그러면은 수술 안 합니다. 다만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운동 증상이다? 그건 수술 받는 게 낫습니다.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반드시 그 주치의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경운님이 약간 이게 다른 방향인데요. 디스크 통증 심해서 신전 운동도 하고 허리 베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서 숙일 수가 없다. 이거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신전 운동을요. 너무 이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허리 베개 좋습니다. 좋은데 오래 하지 마십시오. 과유불급입니다. 이게 이 척추도요. 원래 C자 커브를 과도하게 꺾어가지고 그 상태로 잠을 자거나 허리 베개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 보면요. 그 아까 말했던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이 너무너무 자극을 많이 받고 꽉 눌리게 되면 그 녀석도 관절이기에 아침 되면 뻐근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때 뒤척뒤척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절이 유연하게 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 있죠? 책에서 아니면은 광고나 이런 데서 허리에 좋은 자세입니다를 24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밤에 자는 8시간 내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전 운동을 생각날 때 한 번씩, 저는 언제 많이 하냐면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하늘에 뭐 있나? 천장에 껌 붙어 있나? 이런 거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신전 운동을 하라는 거지.
정말 줄창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나머지 더 드릴 말들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증상, 특히 제가 말했던 증상, 제가 말씀드렸던 하지 증상 중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제일 힘든지를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고, 주치의가 당신의 치료 방법은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그냥 수술적인 치료입니다를 잘 듣고 그거를 따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디스크를 잘 알고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디스크를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재발한 분들 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많이 똑똑하십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런 운동법이나 이런 관리법을 잘 익혀서 또 재발이 안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분명히 수술 안 하고 운동으로만 호전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선배들에게도 묻고 배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